여기 2학년장 태식을 중심으로 모인 일진무리. 태식은 선배라도 예외는 아니었고 뭔가 비열한 짓은 다 하고 다녔죠. 내 선배 건들지 말라고 했지. 3학년장 현태가 나서게 되고 적당히 해라. 어? 보내줘. 상황은 일단락되나 싶었지만 태식은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3학년 일진을 벼르던 태식. 마음먹었으면 확실하게 먹고 싶었고 오늘을 계기로 다시는 걸리적거리지 못하게 조지려고 하죠. 뭐냐? 야, 너 이거 태식의 선빵으로 싸움은 시작됐고 3학년 일진들은 앞으로 3학년도 우리 보면 눈 깔고 다녀. 끝내 굴복해야만 했습니다. 태식무리의 아지트. 목여주고 재워줬으면 너도 그만큼 해야 될 거 아니야. 돈 필요하다며. 네, 태식의 여친 소은. 끝난 지가 언젠데 이주원이야? 어? 택시가 안 잡혀서요. 누가 너더러 택시 타래? 돈은? 목적 만남을 관리하며 번 돈을 태식과 나눠 가졌죠. 야, 뉴페이스 좀 없냐? 그럼 네가 섭외해 보던지. 태식은 돈 버는 일이라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고 돈만 한번 갈래? 너 어제 혜진이랑 잤다며. 적당해라 적당히. 둘은 힘을 합쳐 범죄 조직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다음날 학교에선 신입 교생이 들어오고 한 달간 우리 반을 맡아주실 교생 선생님이시다. 선생님한테 짓궂은 장난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교생을 본 태식은 안녕하세요. 될 거다.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고딩들이야. 태식은 고민 없이 바로 즐거움을 위해 행동에 옮깁니다. 야야야, 교생 선생님 그만뒀다며? 아 그니까. 다음날 태식무리는 교생과 함께한 시간을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야 너 좀 찍으려면 잘 찍지 새끼야. 소우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죠. 재밌는 거 보냐? 이렇게 2학년 일진은 3학년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힘을 키워갔죠. 평범하게 살아온 2학년 지혜. 이거 일주일치야. 진짜 알았다니까. 짠순이 진짜. 학교 다녀올게. 엄마 운전 조심하고. 전화해. 나 갈게. 빠이. 아, 깜짝이야. 지혜는 같은 학년인 민수와 사랑을 키워갔는데요. 여느 커플들처럼 데이트를 즐기며 보내고 있었죠. 지아 나 화장실 좀 갔다. 금방 올게. 그런데 이거. 금방 다녀온 사이 지혜는 사라졌고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지혜야. 그렇게 동네 주변을 돌아다니며 지혜를 찾던 민수는 우연히 길에 떨어진 지혜의 명찰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게 된 민수는 태식의 아지트로 돌진했지만 힘도 못 쓴 채 태식의 무리에게 밟히게 되죠. 이 새끼 숨을 안 쉬어. 태식은 일어나지 않는 민수를 확인하는데 야 일어나 새끼야. 순간 당황하게 되죠. 붙자. 그러기도 잠시 아무도 알 수 없게 덮기로 합니다. 오늘 여기서 있었던 일 죽을 때까지 비밀이다. 알았냐고 이 새끼들아! 알았지? 진짜로 죽은 민수를 데리고 산속으로 온 태식무리. 강력한 범죄 조직 못지않게 과감한 선택을 하는데요. 태식은 무서우면서도 견딜만 했습니다. 뒤탈없게 마무리 잘해라. 1년 후 행방불명으로 소식이 끊긴 지혜. 지혜 엄마는 직접 뛰며 찾고 다녔는데요. 이제 찾습니다. 이제를 찾습니다. 시간이 너무 괴로웠죠. 반대로 잘 숨긴 채 3학년이 된 태식은 진정한 짱이 되었죠. 야 들어가자. 자, 준모 인사하자. 오늘 우리 반으로 전학온 최준석. 그리고 전학생 준석이 등장하면서 야, 태식이. 네. 괴롭히지 말고 잘해줘라. 태식의 새로운 타겟이 생겼죠. 눈 깔아 새끼야. 야 첫날인데 적당히 해라. 담배나 피러 가자. 한편 커플이었던 태식과 소은은 걸레가 빤다고 수건되냐? 민수의 일로 헤어지고 각자 길을 가기로 했죠. 태식과 다르게 죄책감에 시달려온 소은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며 살고 있었는데 준석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죠. 전학 왔다며. 전엔 어디 학교였는데? 그냥 뭐 지방에. 근데 너도 진짜 재수 더럽게 없다. 태식이
상관없어. 그 새끼 눈밖에 나면 졸업할 때까지 지옥이야. 어차피 사는 게 지옥인데 뭐. 학교에서와는 달리 뭔가 비밀이 있어 보이는 준석. 준석은 그래도 처음 알게 된 소은과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소은이 좋은지 계속 따라다니는 준석. 뭐냐? 갑자기 나타나서 전화번호를 물어보질 않나. 너 혹시 나 좋아하냐? 소은도 마음이 맞는 것 같은 준석이 싫지는 않았죠. 이 기회를 찾습니다. 전달지 좀 봐주세요. 매일같이 학교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지혜 엄마. 소은은 지혜 엄마를 한눈에 알아보았고 우리 지혜를 아니? 아니요. 우리 지혜 알지? 저 아무것도 몰라요. 미안함에 자수하고 싶었지만 막상 만나니 피하고 싶었죠. 그러나 피한다고 마음만은 도망칠 수 없었고 받은 전단을 보다 보니 용기를 내보기로 결심합니다. 야, 가서 커피 2개만 사와. 사오라면 사와 새끼야. 싫은데. 준석은 공개적으로 타겟이 되었고 전학 온 날부터 계속 맞는 게 일이었죠. 솔직히 말해봐. 너 맞는 거 즐기지? 준석을 걱정하는 소은. 너 그러다 진짜 죽어. 죽지 뭐. 소은은 준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다음날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는 준석. 준석은 벌써 익숙해졌는지 맞는 게 두렵지 않았죠. 뭐? 체리폼 어쩔 건데 새끼야. 나 방금 졸라 재밌는 생각 났는데. 자 시작한다. 준석은 태식의 아지트로 끌려오게 되고 빨리 하라고. 하라고 어? 그냥 해. 강제로 현지화 콘텐츠를 만들었어야 했는데요. 절대 움직이지 않고 버텼죠. 야 그만해라. 재미없다. 왜? 한창 재밌는데. 그만하라면 그만하라고. 재미가 없어진 태식이 중단합니다. 너 학교에 완전 소문났더라. 태식이도 포기한 새끼라고. 준석은 생각보다 빠르게 타겟에서 제외됐죠. 다음날 맞지 않고 하루를 보낸 준석은 소은과 또 마주치고 혹시 나 좋아하냐? 왜? 그냥 혹시나 그런 마음 생기면 나 좋아하지 마. 나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죠. 다음날부터 대놓고 데이트를 즐기던 준석과 소은은 태식의 무리 중 한 명에게 걸리게 되고 이 현장은 즉각 보고됩니다. 존나 어이없네. 태식은 비록 헤어졌지만 어이없어 소은을 찾아오고 준석과 떨어지라며 대놓고 압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저 새끼랑 사귀냐? 알 거 없잖아. 진짜 저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냐? 힘들지 마. 네가 아직도 뭐 되는 거 같지? 조심해. 알았냐고. 하지 마. 제발 조심하자. 평소 악몽을 자주 꾸던 소은. 소은은 이 죄책감이 너무 무겁습니다. 벌써 어떻게 됐냐? 내가 좀 이따 얘기해줄게. 태식은 풀어준 준석이 다시금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어떻게 조질지 생각이 많아지죠. 너 나한테 할 얘기 없냐? 너 여친 생겼다며. 근데 왜? 여친이 생겼으면 생겼다고 얘기를 해야지 새끼야. 그러나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쫄 것도 없는 준석은 태식을 무시합니다. 나 부탁 있는데 내일부터 나 아는 척하지 마. 태식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태식이가 무서워? 오늘부로 우리 끝이다. 준석이 어쨌든 나 좋지만 장난하는 거 큰일을 아니니까. 피하고 싶은 소은은 준석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하죠. 큰 결심을 한 소은은 태식 무리의 일을 알리기로 했고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세상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칠판을 본 태식은 당황하게 되죠. 잠시 쉬고 있는 지혜 엄마에게 다가가는 소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적어 몰래 남기게 되는데 소은을 미행하던 무리 중 한 명이 다시 빼내려던 그때 지혜 엄마가 간발의 차이로 맞고 쪽지를 확인합니다. 내가 윤소은 이럴 줄 알았어. 준석이 그 새끼한테도 우리 얘기 다 했을걸? 야 이참에 확 정리하자. 쪽지에 적힌 장소로 찾아가 보는 지혜 엄마. 그곳은 생각보다 깊었죠. 도착한 지점에서 땅을 파던 그때 지혜의 명찰을 발견하자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고발을 시작한 소은은 옥상으로 불려오게 되고 할 말이 뭔데?
야, 잡아. 다구리를 당하게 되는데 안 나? 소은을 뒤따라오던 준석이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일진은 도망치게 되죠. 준서가 소식을 들은 태식. 태식은 더 이상 봐주고 싶지 않았죠. 야, 왜 말을 못해? 최준석 그 새끼가 그랬냐? 네가 다 얘기했냐고. 그러나 소은은 당장 잡아와. 잡아오라고. 준석에겐 말한 적이 없었죠. 준석은 올 줄 알았는지 동선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아나 지발로 걸어왔네. 어? 뭘 봐 이 새끼야. 숨겨왔던 자신의 모습을 봉인해제 하려고 합니다. 일진들이 평소 하던 대로 조지던 그때 무기를 든 준석은 적당한 선이 없었고 오직 킬만이 목적이었으며 다 끝내기 전에는 좀비같이 달려들었죠. 일진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경험은 당연히 처음이었고 아무도 말려줄 사람도 신고해줄 사람도 없어 생명이 끊어져야만 끝이 났죠. 준석은 동네에서 3명을 조진 후에야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바로 태식의 아지트로 찾아온 준석. 준석의 모습을 본 태식은 두려워졌고 아직도 모르겠어? 뭐? 준서가 제발 이러지 마. 나 민수야, 강민수. 니들이 죽였던. 피하고 싶었죠. 네가 무슨 귀신이라도 돼? 1년 전 그때 태식의 계획대로라면 불타서 흔적조차 없어졌어야 했는데 하필 지나가던 등산객이 보게 되고 뒤탈없게 마무리 잘해라. 태식이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비가 내리게 되죠. 빗줄기는 급격히 굵어지고 당황한 일진들은 꺼져가는 불씨에 도망치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지켜보던 등산객은 민수를 확인해 보는데 다행히 숨이 붙어 있어 바로 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늘이 도운 기적이었죠. 그러나 화상으로 인해 얼굴이 망가졌고 복수를 결심하면서 지금의 준석의 얼굴로 다시 태어났죠. 준석의 분노는 극에 달했죠. 가지 마. 내가 죽였어. 네 여자친구 내가 죽였어. 네가 선택해. 1년 전 소은은 태식의 압박에 선택을 해야만 했고 권력의 힘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혜는 소은이 처리했었죠. 미안해. 태식을 찾아 동네를 돌아다니는 준석. 준석은 천천히 둘러보는데 숨어서 기습하던 태식에게 선빵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준석의 반격이 시작되지만 무기가 없는 준석은 태식에게 점차 밀리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기에 절대로 질 수 없었는데 왼손 싸움으로는 역부족이었고 이대로라면 복수는 더 이상 할 수 없었죠. 나랑 장난하냐? 어? 장난해? 네가 죽어! 그렇게 끝나가던 그때 지혜 엄마의 등장. 동네에서 엄청나게 묵직한 한 방으로 태식을 끝내는데 성공하죠. 그날 밤 소은은 태식을 다시 보게 되자 문득 궁금한 게 하나 있었죠. 왜 나만 살려둔 거야? 태식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된 지혜 엄마는 소은을 직접 처리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게 되고 진짜 범인을 응징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 응징자 2였습니다.